전원에서 부하로 전력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 연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회로에 스위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면서 전력이 공급됩니다. 정기적 연결은 직류, 교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모든 전기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적 연결입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코일을 사용해서 전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선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직류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교류의 경우는 가능하겠죠. 두 개의 코일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교류 전원에 의해서 1차 코일에는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고 이 자속들은 공간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속들의 일부는 이렇게 2차 코일까지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속들이 2차 코일과 세교하면서 2차 코일에는 유기기전력이 유도되겠죠. 그런데 1차에서 발생된 자속의 대부분은 공간에 퍼져 있어서 실제 2차 코일과 세교되는 자속은 많지 않습니다. 즉 파이1은 이만큼인데 파이2는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2차 코일의 유기기전력도 매우 작을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코일과 세교하지 못하는 자속들을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1차 코일에 자성체를 삽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자구가 회전하면서 자화되고 이러한 자성체의 자화는 매우 큰 자속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성체가 있더라도 2차 코일과 세교하는 자속은 늘어나겠지만 1차 측 자속에 비해서 2차 측 자속은 여전히 작습니다. 어떻게 하면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속을 2차 코일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코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류 전원에 의해서 이 코일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심 같은 강자성체를 코일 내부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철심 같은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6000배, 7000배 혹은 10,00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성체의 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은 매우 크죠. 이제 자성체의 형태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자기장은 거리가 짧은 쪽과 거리가 긴 쪽으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자성체의 길이를 늘려가면서 형태를 계속 바꾸면 자기장은 그 형태에 따라 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는 형태가 되면 외부에 퍼져 있던 자기장들이 가까이 있는 자성체의 끝으로 연결이 되면서 틈 사이로 연결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성체가 페루프를 형성하면 이제 공간에 있던 자기장은 모두 없어지고 모든 자기장은 자성체 안에서 흐르게 됩니다. 전원에 의해 처음 발생했던 자기장에 비해서 몇천 배 이상 큰 자속이 모두 자성체 내부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속은 매우 크기 때문에 교류 전원에 의해 1차 코일에 발생했던 누설 자속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설 자속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페루프 형태인 자성체에는 페루프 바깥쪽과 페루프 안쪽 공간에는 자속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성체 내부에서만 자속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자성체에 2차 코일을 감아 보겠습니다. 1차 코일에 의해 자성체에서 발생한 자속이 모두 자성체 내부에 있기 때문에 2차 코일에는 이 모든 자속이 쇄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설 자속을 무시하면 1차 코일에서의 자속의 시간적 변화와 2차 코일에서의 자속의 시간적 변화량도 같아지게 됩니다. 즉 파이1과 파이2가 같아지는 것이죠. 이런 환영 모양의 자성체는 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철은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환영 모양으로 대형 철심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철심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지만 자속이 철심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면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자기적 연결의 대표적인 장치입니다. 변압비는 권선수 N2분의 권선수 N1이 됩니다. 교류 전원이 인가되면 1차 코일에 자속 파이1이 발생하고 이 자속이 2차 코일과 쇄교합니다. 이 쇄교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1차와 2차 코일에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압비가 N2분의 N1이 되기 위해서는 파이1과 파이2는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압비는 권선수 N1과 권선수 N2로만 정해지지 않고 더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페루프 모양의 철심을 사용하면 자속 파이1과 자속 파이2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파이라고 쓸 수 있고 변압비나 전류비가 자속과 상관없이 권선수 N1과 N2로만 결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적 연결에서 1차 코일의 자속을 2차 코일로 전달하는 철심 같은 강자성체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